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을 블록체인 생태계의 준비 자산으로 삼겠다. 대체 이런 생각은 어떻게 떠올리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테라 창업자들의 아이디어 구축의 확장성은 참 대단하다. 이렇게 평가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테라가 이번에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테라 생태계의 준비 자산으로 구축하기로 하고 실제로 11억 달러 이상의 비트코인을 매수하면서 1차적으로는 비트코인 시세를 견인했고 2차적으로는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이라는 명예로운 타이틀을 안기게 됐습니다. 비트코인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최초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또 트랜잭션을 실행했던 전설적인 인물 할피니의 오래전 언급이 이제 하나둘 현실로 옮겨지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궁극적으로 준비 통화의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선구안적인 해안을 선보였었는데 그게 2010년의 일입니다. 2010년쯤에 저 개인적으로는 한창 돈 벌고 돈 쓰고 이 세상 재미에 푹 빠져 있을 때인데 이때 이런 선구자들, 선각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서 바라보고 있으면 참 스스로가 부끄럽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테라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준비 자산으로서 그것도 100억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매집 계획을 밝힌 것은 사실 여러모로 타이밍이 아주 시의적절합니다. 한방 쓸 때 제대로 쓴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달러 패권이 약해지고 있는 와중에 탈달러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고 심지어 IMF까지도 달러 약세 현황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놓는 지금의 상황. 하필 이때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서의 가장 큰 상징성을 가진 비트코인이 일단 민간 영역에서 준비 통화로서의 역할을 얻게 된 겁니다. 의미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전폭적인 전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블로거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유명 애널리스트로 평가받고 있는 린 알덴의 경우에는 아예 달러 시스템이 사라질 것이라는 전폭적인 예측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특정 국가의 피아트 통화가 세계의 준비 통화, 기축 통화가 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면서 이른바 브레튼 우즈 체제가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가만 듣고 있으면 어째 고개를 끄덕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꿈틀거림, 그러니까 탈달러 움직임은 가속화되고 그렇게 달러의 위상은 흔들리고 누군가는 돌덩이만도 못하다라고 평가절하했던 비트코인이 거대 규모의 디파이 생태계의 엄청난 규모의 준비 자산이 되고 달러에 대항해왔던 국가들은 아예 자기들만의 공동 화폐를 만들고 있고 어마무시한 시대 변화의 조짐은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테라가 쏘아올린 준비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부터 탈달러 가속화가 어떤 방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의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미래를 그려내게 될지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창시자 사토시 나카모토와 함께 최초로 비트코인을 채굴하고 역시 최초로 트랜잭션도 진행했던 전설적인 인물 바로 할핀입니다. 그는 2010년 비트코인 토크 포럼에 참석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비트코인은 아주 강력한 화폐가 될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은행들이 발행할 디지털 현금의 준비 통화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어마무시한 선각자, 선구자로서의 멘트를 남긴 그는 안타깝게도 2014년 루게릭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그의 예언이 있은 지 꼭 12년 뒤 그의 말은 조금씩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테라 프로젝트가 스테이블코인 UST의 준비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무려 100억 달러 규모로 매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겁니다.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원 규모에 해당합니다. 민간 블록체인 디파이 기업이 발행한 1달러로 고정된 스테이블코인 UST의 가치를 유지하는 준비금,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이 선택된 겁니다. 테라의 이런 전략은 사실 비트코인의 준비 자산의 역량을 더해준 것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고 동시에 테라 프로젝트가 비트코인과 연계되면서 생태계 신뢰성 자체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테라의 UST는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과는 달리 발행할 때마다 달러를 준비 자산으로 예치하는 방식이 아니라 생태계의 또 다른 토큰인 루나와 메커니즘적으로 연계시켜서 가격을 안정화시킵니다. 기본적으로 이커머스 결제를 위해서,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으로서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격이 안정돼야 하고 그래야 실용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 변동성이 생길 때 이걸 조정하기 위해서 루나 토큰을 도입해서 이중 토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루나와의 이중 시스템을 통해서 가격 안정을 유지시켰다라면 이제 여기에 비트코인을 통해서 가격 안정 메커니즘을 보완하면서 동시에 비트코인을 통해 생태계의 신뢰성까지 높이는 두 마리 토끼 다 잡겠다, 이런 전략이 그 바닥에 깔려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라가 비트코인을 준비통화로 삼으면서 이 같은 결과를 이끌어내려는 목적은 할피니가 예언했던 딱 바로 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이 준비통화로서 현실 속의 달러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스테이블코인 UST의 가치를 뒷받침해주는 아주 강력한 화폐로서의 역할을 해주게 된 겁니다. 테라랩스의 권도영 CEO는 100억 달러 매수 계획을 밝히자마자 곧장 준비자금 30억 달러를 확보했고 바로 비트코인 매집에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11억 달러 넘게 매집했다라고 밝히더니 현재까지 16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이 매집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목표 매집 수량의 16%를 달성한 겁니다. 현물 시장에서 테라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쓸어 담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세력의 역할처럼 돼버렸고 이번 비트코인의 시세 반등에 아주 큰 역할을 했다라고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테라 경영진이 참 머리를 잘 굴린 것은 바로 지금 이 타이밍, 그러니까 달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고 IMF의 표현을 빌리자면 소리소문 없이 스텔스하게 위상이 약해지고 있고 올해 이루어질 IMF의 SDR 통화 바스켓에서 작든 크든 달러의 비중은 낮아지고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질 거라는 전망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필 이런 시기에 중국, 러시아가 대놓고 탈달러 선언을 하면서 자신들만의 경제권을 구축하고 또 그 경제권에서 사용하는 공용화폐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인도는 국제 결제 대금을 루피와 루블로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루피 루블 지불 협정이 맺어질 거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중국, 인도, 러시아 이런 브릭스 국가들이 아주 전폭적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달러 시대가 이렇게 저무는 것이냐, 이런 목소리들도 요즘 들어서 더 아주 부쩍 제시되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적으로 기축통화의 수명은 100년 안팎이었습니다. 100년 전에는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의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의 역할을 했고 그때는 정확히 대영제국의 전성기였습니다. 네덜란드의 길더가 기축통화였을 때도 있었고 스페인의 페소가 기축통화의 중심자리를 차지했던 그런 시기도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공식처럼 100년 안팎의 시간을 텀으로 기축통화의 교체가 역사적으로 이뤄져 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약속이나 한 듯이 달러의 위상이 약해지는 시기에 보란듯이 달러에 대한 도전이 여기저기서 동시다발적으로 원팀의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달러 시대의 종말, 탈달러 시대의 본격화를 보여줄 시그널들은 올해 안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통해서 보여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먼저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고 있는 단일 통화 구축입니다. 최근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일본 지사는 러시아와 중국이 단일 통화를 검토하고 있다.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회원국들은 중국과 함께 자유국제화폐 금융 시스템을 위해서 단일화폐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안 그래도 블록체인 CBDC를 통해서 화폐 패권 경쟁이 불붙는 모습을 보이는 와중에 특히나 CBDC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에서 중국이 가장 발빠르게 대응하고 시장을 선점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는 가운데 아예 블록체인 시대에 앞서서 자체적인 경제권을 구축하고 달러와 굿바이를 하겠다라는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대놓고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사우디가 중국 원유 수출 대금을 위안화로 결제할 수도 있다라는 점 밝힌 것도 탈달러 움직임에서 상당한 시사점을 안기는 부분입니다. 이런 와중에 IMF는 달러 약세 배경을 분석하는 보고서를 내놨고 올해 SDR 통화 바스켓에서 달러 비중이 낮아지는 게 현실화된다라면 특히 달러의 비중이 낮아진 만큼 위안화의 비중이 높아진다라면 글로벌 통화패권 경쟁 양상 아주 흥미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재미있는 분석도 제시가 됐는데 미국 재무부 선임 고문 출신이자 지금은 크레딧 스위스에서 분석가로 일하고 있는 졸탄 포자르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새로운 통화 질서가 탄생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달러 기반으로 하는 자금의 시스템을 약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상품 기반 통화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통화 질서인 3차 브레튼 우즈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다. 화폐는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을 것이고 비트코인이 만약 계속 존재한다라면 혜택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내다봤습니다. 보통 2차 대전 이후 국제 통화 질서를 브레튼 우즈 태자라고 부르는데 2차 대전 종전 이후 1971년까지 금과 달러의 교환이 보증됐던 금 본위제 시기를 1차 브레튼 우즈,
그 이후인 1971년 금본위제가 막을 내린 때부터 지금까지를 2차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부릅니다. 다분히 미국 중심의 통화 질서 체제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블록체인 시대가 도래하는 과정 속에서 점차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고 그 중심에 중국과 러시아가 8달러를 외치며 자리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달러를 지금의 기축통화로 만든 브레튼 우즈 체제와 관련해서 유명 애널리스트 린 알덴이 재미있는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그녀는 세계 준비 시스템의 중심에 단일 국가의 피아트 통화와 채권을 두는 것은 시작부터 이례적인 일이었다라면서 미국 달러 중심의 단일 시스템인 브레튼 우즈 체제 자체가 이례적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2차 대전 이후 수십 년 동안 페트로달러와 유로달러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를 통해서 엄청난 우위를 누렸다. 하지만 장기 부채 사이클이 이미 정점에 달하고 미국 중심의 단일 체제가 다극화하면서 이런 시대는 사라지고 있다. 금이나 다른 자산이 전 세계 준비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최근 IMF가 내놓은 달러 약세 보고서, 분석 보고서에 담긴 비전통적 통화의 약진과 관련해서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IMF는 달러 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호주 달러와 캐나다 달러, 중국 위안화 등 비전통적 통화가 부상하고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우리 같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비트코인이 이 비전통적 통화에 이름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SDR 통화 바스켓에 적은 비중이더라도 이름을 올리게 되지 않을까, 그런 예상 충분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지자로서 희망회로 이상의 의미를 갖는 것은 어쩌나 저쩌나 이미 비트코인은 한 국가의 법정화폐로 사용되고 있고 법정화폐를 채택할 나라, 올해 두세 곳 이상의 국가가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민간 디파이 플랫폼에서 어마어마한 규모 100억 달러의 준비 자산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막연한 희망회로 이상의 의미 부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성장 전망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분석이 하나가 나왔는데 암호화폐 분석가 윌 클레멘테는 비트코인이 비약기로 접어들게 되는 티핑 포인트에 아직 들어서지도 않은 상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티핑 포인트는 비트코인으로 사람과 돈이 물밀듯이 쏟아져서 들어오게 하는 외부 촉매가 만든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비트코인 네트워크 고유 사용자는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3%에 불과하다. 비약기는 매우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의 채택 속도는 인터넷과 구글의 채택 속도를 이미 앞선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미래를 100% 완벽하게 때려 맞추긴 어렵겠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서 데이터와 통계가 보여주는 부분을 과연 믿을지, 이걸 또 거를지, 이건 각자의 판단 영역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비트코인의 흐름도 훌륭하고 중장기적으로 비전적인 측면에서도 참 의미 있는 변화 지점들, 그 가능성을 느낄 수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세 차익을, 중장기적으로는 비전에 대한 원대함을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